도둑은 보석이 든 가방을 눈 속에 숨기고 군중 속으로 사라졌어요. 앤더슨 형사는 2명의 용의자를 잡는 데 성공했어요. 이들을 보고 누가 가수의 집을 털었는지 맞춰보세요. 맨손으로 눈을 파면 빨갛게 변하죠. 이 남자는 손가락과 손바닥이 빨개요. 하지만 저 여자는 장갑을 끼고 눈을 봤을 수 있으니 그녀도 도둑일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높은 구두를 신고는 달릴 수 없었을 거예요. 한 대학 교수가 그의 동료인 나이든 교수가 양자 물리학에 대해 강의하고 있는 강의실에 들어갔어요. 그는 칠판에 공식을 쓰고 있었고 학생들은 노트북으로 필기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이 학생들 중 한 명이 자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는 차례대로 학생들 뒤에 멈춰서면서 강의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누가 지금 꿈꾸고 있나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노트북에 공식을 적고 있어요. 저 사람만 빼고요. 화면이 꺼져 있네요. 그건 그가 잠들었기 때문이죠. 앤더슨 형사가 턱시도 차림에 강도를 쫓고 있어요. 갑자기 범인이 거대한 복도로 뛰어가요.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장을 입었어요. 앤더슨 형사가 그들 중에서 용의자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사람 잡아요. 뛰어다녀서 땀을 흘리고 있네요. 레오의 상사는 주간 업무 계획을 완성하지 않았다고 그에게 소리쳤어요. 이제 레오는 주말 내내 사무실에서 일을 끝내야 했어요. 상사는 레오가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없게 그의 마그네틱 카드를 가져갔어요. 몇 시간이 지났어요. 레오는 배가 고파요. 사무실에는 물도 음식도 없어요. 하지만 마그네틱 자물쇠로 된 문 뒤에 있는 옆방에는 냉장고와 냉각기가 있어요. 월요일에 레오는 상사에게 완성된 보고서를 줬어요. 어떻게 해서인지 그는 음식과 물을 구할 수 있었죠. 어떻게 했을까요? 레오는 냉장고에 가서 음식을 좀 갖고 왔어요. 마그네틱 자물쇠가 있는 문이 잠겼다고 한 사람은 없어요. 마이크는 경주용 자동차 뒷좌석에서 일어났어요. 엔진이 굉음을 내고 있고 마이크의 얼굴에 바람이 불고 있어요.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없고 절벽이 바로 앞에 있어요. 마이크의 손은 묶여있죠. 그는 주저하지 않고 차에서 뛰어내려 아스팔트 위에 착지해요. 놀랍게도 긁힌 자국도 하나 없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차는 움직이고 있지 않아요. 엔진만 돌고 있죠. 빅토리아는 자신의 집에 다가가요. 전구가 자동으로 켜지면서 그녀가 문으로 가는 길을 밝혀줘요. 빅토리아는 열쇠를 넣고 안으로 들어가요. 몇 시간 후 초인종이 울려요. 그녀는 문구멍을 통해 모자를 쓴 남자의 실루엣을 보게 되죠. 빅토리아는 문 여는 게 무서워요. 낯선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이게 사람이 아니어서예요. 그녀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조도 센서가 작동하지 않았으니 밖에 물리적인 사람이 없어요. 사막의 가장자리에 거대한 비행기 경납고가 있어요. 조종사 타일러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천장 들보 근처에서 자고 있는 고양이를 발견해요. 타일러는 고양이를 구하기로 해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이나 다른 건 없어요. 타일러가 보이는 건 바닥에 있는 큰 물웅덩이 뿐이에요. 고양이는 어떻게 그곳에 갔죠? 그곳엔 각 얼음으로 된 피라미드가 있었어요. 고양이는 그 꼭대기로 올라가서 천장에까지 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음이 녹아서 웅덩이를 남겼어요. 마가렛, 레이첼 그리고 다이애나는 주말 계획을 공유하며 거리를 걷고 있어요. 그 소녀들은 돈이 많아 보여요. 하지만 그들 중 오직 한 명만이 많은 돈을 갖고 있죠. 누굴까요? 마가렛이요. 그녀의 가방에서 페라리 열쇠를 볼 수 있어요. 집을 나서던 중 샌디는 가방에서 선글라스를 꺼내려다 실수로 부러뜨렸어요. 이제 새 걸 사야 해요. 샌디는 택시를 부르고 패션 부티크들이 있는 거리에 도착해요. 이 도시에서 가장 좋은 안경이라고 첫 번째 건물 간판이 주장하고 있네요. 세계 최고의 안경이라고 두 번째 부티크에 쓰여있네요. 세 번째 가게에 있는 글귀가 제일 멋져요. 샌디는 그곳으로 향하죠. 세 번째 가게엔 뭐라 적혀 있었을까요? 이 거리에서 가장 좋은 안경. 조니가 청구서를 보고 있어요. 전기세 5만원, 물세 39,000원, 가방 7만원, 세폰 44만 8천원, 레스토랑 저녁 식사비 5만 2천원, 컴퓨터 58만 9천원, 비싼 호텔 객실비 63만 7천원. 그는 회사에서
97만 8천 원의 보너스를 받았어요. 하지만 엄마를 위해 새 냉장고도 사야 하는데 가격이 79만 8천 원이에요. 조는 곧 나서야 하는데 돈이 얼마나 필요할지 알고 싶어요. 어떻게 빨리 계산할 수 있죠? 폰에 있는 계산기 앱을 써야 해요. 가장 간단한 답이 종종 정답이죠. 앤더슨 형사가 순종 강아지들이 사라진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에겐 3명의 용의자 명단이 있죠. 그래서 그들을 만나러 갔어요. 첫 번째 용의자는 어린 소녀예요. 그녀는 전날 친구들과 시간을 요 가운데에 있는 여자는 약간 투명해요. 모두 홀로그램인 것 같아요. 하지만 잠깐만요. 마티를 보세요. 의자에 앉아있지만 몸이 좌석 표면에 닿지 않네요. 마티도 진짜가 아니에요. 이른 아침이에요. 샘은 집을 나와 호수로 가요. 해는 아직 뜨지 않았어요. 물은 수정처럼 맑아요. 개구리가 멀리서 울고 있어요. 샘은 자연의 사진을 몇 장 찍고 셀카도 한 장 찍어요.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 글을 적었어요. 기분 좋게 달렸다. 아침 운동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팔로워분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그 후 샘은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어요. 점심때까지 잠을 자고 나서 폰을 들고 수백 개의 댓글을 보게 돼요. 나도 그렇게 뛰었으면. 저기 우리를 왜 그렇게 속이는 거죠? 이거네. 이게 진정한 챔피언의 하루네. 분명 사람들은 샘이 아침에 뛰지 않았단 걸 알아냈어요. 하지만 어떡해요? 방금 막 뛰었다고 썼었죠? 하지만 얼굴이 빨갛지도 않고 땀도 전혀 흘리지 않네요. 한 먼 대륙에는 4개의 다른 나라가 있어요. 각각의 나라들은 하나의 단순한 상징이 있는 독자적인 엠블럼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수의 사람들이 각 나라에 살고 있어요. 일반 시민 9명, 괴물 1명, 여왕 1명, 왕 1명, 그리고 공주가 하나 있어요. 두 어릿광대가 가끔 이 왕국에 들러요. 이 대륙은 뭘까요? 카드 한 팩이에요. 이 카드에는 에이스, 퀸, 킹, 잭, 조커 등 9개의 일반 카드가 들어있죠.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 누군가가 빵집에 침입했어요. 아침에 제빵사가 건물로 올라왔을 때 자물쇠가 고장난 걸 알아차렸죠. 그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침입 신고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서 도둑이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걸 깨달았죠. 그 순간 경찰이 도착했어요. 제빵사는 그들에게 이곳은 도둑 맞은 게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한 경찰관이 그 방을 검사하고 누군가가 여전히 법을 어겼다고 선언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식료품 저장고로 통하는 곳에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발자국이 있어요. 도둑은 제빵사가 그날 벌어들인 돈을 가져가기 위해 그곳에 숨어 있는 게 틀림없어요. 미키는 사막에서 몇 시간 동안 헤매고 있어요. 지쳤고 목마르고 배고픈데다 졸려요. 그는 뜨거운 모래 위에 우뚝 선 큰 집을 봤어요. 미키는 안으로 들어갔고 중앙에 거대한 얼음 덩어리가 있는 걸 봤어요. 누군가가 그걸 어떤 이유로 거기에 놔뒀나 봐요. 미키는 얼음을 핥아보지만 그걸론 갈증이 풀리지 않아요. 그는 기다리기로 해요. 사막에서 물 한 방울이 증발하는데 몇 초 걸리니까 얼음은 곧 녹을 거예요. 남자는 건물을 나와 산책을 해요. 몇 시간 후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얼음이 녹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천장에 에어컨이 있어요. 이게 방 안의 온도를 낮게 유지하고 얼음이 녹는 걸 막았어요. 플로렌스, 아냐, 그리고 마고는 지난주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해변을 따라 걷고 있어요. 소녀들 모두 돈이 많고 성공한 것 같아 보여요. 하지만 몇몇 사람들이 소녀들의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 뜻은 적어도 이 중에 한 명은 유명인이란 거겠죠. 누구죠?
아니야예요. 봐요. 저 남자가 그녀의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어요. 마커스는 큰 쇼핑몰에서 나오고 있어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다가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안 돼요. 화면이 깨졌어요. 마커스는 택시에 올라타 폰 수리 서비스를 받으러 가요. 상점 몇 개를 보게 되어 각각 자신들만의 서비스를 제공하네요. 배터리 교체, 도시 최고의 서비스, 마이크를 고칩니다. 그리고 수십 개의 다른 상점들이 있네요. 마커스가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게 도와주세요. 액정 화면 갈아줍니다 라는 간판이 붙은 작은 가게가 보이나요? 그게 바로 마커스가 필요한 거예요. 바다 어딘가에 거대한 배가 여행을 하고 있어요. 갑판 위에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있어요. 이야기하고 칵테일을 마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즐기면서요. 이건 여객선이에요. 비밀 임무는 없어요. 승객들은 평범한 직업을 가진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날씨, 새로운 연극, 음악, 빌은 위경련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았어요. 다음날 아침 그는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약을 바꿔치기 한 것을 발견하고 용의자 3명을 신문했습니다. 심장 전문의인 존슨 박사는 오후 3시에 그를 보고 처방전을 써줬다고 해요. 병원 청소부 존은 아침 7시에 방을 청소하러 와서 그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날 아침 8시에 간호사 수잔은 그에게 약을 가져다 주었고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수잔이요. 약을 가져다 줬다고 주장한 시간 전에 청소부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잖아요. 미아는 새 고양이를 입양해 다른 3명과 함께 사는 아파트로 데려왔어요. 하지만 모든 룸메이트들은 그녀의 새로운 동물을 싫어했어요. 3개월 후 그녀는 이틀간의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돌아왔을 때 고양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룸메이트들을 신문했어요. 스티브는 고양이가 없어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데이빗은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고양이와 함께 있으면 하루도 살 수 없다고 말했어요. 션은 고양이를 돌봐줬는데 그날 아침에 고양이가 사라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데이빗이요.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었다면 미아의 고양이와 같은 집에 살며 몇 달이나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은 버려진 성을 구경하다가 지하실에 갇혀버렸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거의 팔뚝만큼 긴 작은 대나무 막대기가 있어요. 앞에는 문이 3개 있는데 그중 하나의 문 뒤에서 1시간 정도 버틴다면 성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어떤 문이 가장 안전할까요? 첫 번째 문 뒤에는 미친 야생쥐 100마리가 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물이 가득 찬 상자가 있는데 머리를 푹 담그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문에는 한없이 깊은 수영장에 상자 해파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두 번째 문이요. 대나무 막대기로 숨을 쉴 수 있을 거예요. 브라이언은 가까운 도시까지 기차로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기차가 어두운 터널을 들어갔을 때 그는 시계를 테이블 위에 놓고 기차표를 찾고 있었습니다. 터널에서 나왔을 때 브라이언의 시계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객실 안에는 3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메리는 내내 자고 있었어요. 크리스토퍼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지갑을 찾고 있었습니다. 마이크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시계를 가져갔을까요? 메리였어요. 기차가 출발했을 때 그녀는 소매를 걷어 올린 상태였습니다. 만약 그녀가 자고 있었다면 언제 소매를 내린 걸까요? 사라는 쇼핑몰에서 걸어 나가고 있는데 그때 누군가가 그녀의 손에서 지갑을 낚아챈 후 빨간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경비원은 주차장을 폐쇄하고 빨간 차를 탄 3명을 찾았어요. 경비원이 불렀을 때 알리사는 쇼핑 중이었다고 말했어요. 데이빗은 방금 도착했다고 말했어요. 밥은 주차요금을 내고 차를 몰고 나가려는 참이었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요?
데이빗이요. 창문에 주차 위반 딱지가 붙어있네요. 벽에 붙어있는 표지판을 보니 2시간 넘게 무상으로 있다가 딱지를 떼인 거예요. 그리고 고양이 알레르기가 심하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이먼은 동네에서 가장 부유한 집에 침입해서 아주 비싼 다이아몬드를 가져갔습니다. 경비원들은 그가 걸어 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다이아몬드를 찾아 헤맸어요. 사이먼이 가져갔다는 걸 알았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어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그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요. 사이먼은 다이아몬드를 어디로 옮겼을까요? 경비원들이 그를 잡자마자 그는 다이아몬드를 경비원들의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수색이 끝나고 집에 데려다 줄 때 아무도 모르게 주머니에서 다시 꺼냈고요. 미친 과학자가 여러분을 지하실로 데려가서 1년 동안 데리고 있을 계획이에요. 그는 생존을 위해 3가지 음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파스타와 빵, 밥과 콩, 스테이크와 브로콜리가 있습니다. 만약 파스타와 빵만 먹는다면 8개월 만에 괴혈병에 걸릴 거예요. 프레디는 정말 운이 좋아요. 초콜릿 공장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죠. 한 번은 평소처럼 공장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고급 초콜릿이 든 상자 여러 개를 훔쳤다는 걸 알아냈어요. 다음날 아침 프레디는 용의자 3명을 신문했습니다. 페이스트리 요리사인 제이슨은 오후 7시에 근무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의 아내는 그가 밤새도록 집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줬어요. 배달원인 해리는 저는 초콜릿을 전혀 먹지 않아요. 냄새만 맡아도 발진이 심하게 생긴다고요. 라고 했습니다. 청소부 피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제 창소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바닥에 초콜릿이 하나 있길래 그걸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자르지는 마세요. 누가 도둑일까요? 해리요.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녹은 초콜릿 한 그릇을 들고 있네요. 만약 그의 알레르기가 진짜라면 발진이 생겼을 거예요. 초콜릿 공장에서의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제이슨은 프레디에게 장난을 치기로 결심하고 날계란을 초콜릿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달걀을 쟁반 위에 진짜 초콜릿 달걀 사이에 놓았어요. 제이슨이 초콜릿 달걀을 가져왔을 때 프레디는 즉시 가짜 초콜릿 달걀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진짜 초콜릿 계란은 속이 비어서 제이슨이 걸을 때 쟁반 위에서 굴러다녔습니다. 하지만 날달걀은 더 무거워서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프레디는 제이슨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제이슨을 겁주기 위해 프레디는 귀신 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짜 귀신 몇 명이 방에 나타났어요. 이 중 누가 프레디인지 맞춰보실래요? 이 귀신이에요. 유일하게 투명하지 않은 유령이죠. 어느 날 저녁 공장에서 창립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진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전 직원이 노래 대회에 참가했죠. 대부분은 노래를 엄청나게 잘 불렀고 선물과 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가수들 중 오직 2명, 낸시와 베시만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둘은 마지막으로 한판 붙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시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독극물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회의 모든 참가자들은 정확히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요. 게다가 경찰이 접시를 확인해보니 멀쩡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맞춰보시겠어요? 누군가가 베시의 꽃에 독을 탔어요. 다음날 프레디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때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를 쳤어요. 잠깐! 누가 초콜릿 공장에 고양이를 데려왔죠? 여기는 동물 출입 금지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보이시나요? 여기요.
고양이는 겁을 먹고 다른 방으로 도망갔고 프레디는 고양이를 따라갔어요. 이제 고양이가 보이시나요? 저기 숨어있네요. 그리고 또 프레디는 고양이를 잡는데 실패했어요. 고양이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정원으로 숨었습니다. 고양이를 찾게 도와주시겠어요? 불쌍한 고양이가 여기 있네요. 프레디는 고양이를 잡았고 목줄에 작은 쪽지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연락처가 있었어요. 프레디는 고양이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 프레디는 고양이를 데리고 쪽지에 적힌 주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으스스한 성이 나왔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프레디가 이 힌트를 이용해서 암호를 풀 수 있게 도와주실래요? 비밀번호는 레인보우, 무지개입니다. 성 안에서 우울한 노인이 프레디를 맞이했습니다. 프레디는 고양이를 되찾아준 것에 대해 노인이 고마워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나 노인은 악랄하게 웃기 시작하더니 모든 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만약 내가 주는 3가지 과제를 해낸다면 100만 달러를 주겠어. 하지만 실패하면 내 성에 영원히 머물게 될 거야. 첫 번째 과제다. 이 채소들 사이에서 내 안경을 찾게 도와줘. 프레디를 도와주시겠어요? 여기 있네요. 노인이 준 다음 과제는 물약을 정확히 순서대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는 프레디에게 이 레시피를 주었습니다. 프레디를 도와주시겠어요? 우선 카레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약을 초록색으로 만들기 위해 블루베리를 넣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넣어 물약을 갈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채소들이요? 프레디가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3번째 과제는 이 지저분한 방에서 책을 찾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소파 안에 반쯤 숨겨져 있네요. 노인은 프레디에게 돈을 주고 출구를 보여준 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프레디가 떠나려고 했을 때 그는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프레디는 근처에서 이 미스테리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젬마는 인어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젬마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대서양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족에서 누가 막내인지 겉모습으로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인어 할머니를 보세요. 꼬리에 불가사리가 많네요. 이게 바로 힌트예요. 각 별이 한 살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2번째 인어가 가장 어리다는 뜻이에요. 꼬리에 불가사리 15개가 장식되어 있는데 즉 그녀가 15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른 2 언니는 각각 18살과 22살입니다. 어느 날 젬마는 인어 파티에 갔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중 한 명은 진짜 인어가 아니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상어는 인어가 아니네요. 젬마의 어머니 피오나는 인어들을 위한 귀여운 한 층짜리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에 출근했는데 가장 비싼 목걸이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녀는 바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피셔 형사가 도착해서 피오나에게 질문했어요. 저는 오후 10시에 가게를 닫고 집으로 갔어요. 그때도 진주 목걸이는 있었어요. 피셔 형사는 용의자 3명을 확보했어요. 옆 가게 주인은 오후 8시에 가게 문을 닫고 바로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경비원은 어젯밤 당직이었는데 아마도 제가 다른 층을 순찰하고 있을 때 도둑이 가게에 몰래 들어왔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오후 4시에 청소를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의 생일 파티를 하러 바로 집에 갔대요. 누가 거짓말을 하나요? 경비원이에요. 비오나의 가게는 1층짜리 건물이에요. 목걸이가 도난당했을 때 다른 층에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다른 층이 없으니까요. 젬마는 돌고래들과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수면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그녀는 잘생긴 2명의 남자 닉과 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공경에 처해 있었어요. 젬마는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 릭이에요. 나무배는 약간 물에 잠겼지만 그래도 닉은 괜찮아요. 물을 퍼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 구명보트는 손상되어 있네요. 릭은 곧 물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근처에는 상어도 있다고요. 젬마는 2사람을 구했고 둘을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닉은 허락도 없이 핸드폰으로 젬마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젬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했어요. 닉은 좋아, 사진을 삭제할게. 하지만 먼저 내 수수께끼를 풀어봐. 소금물이 사방에 널려있지만 바다는 보이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일까? 젬마를 도와주시겠어요? 정답은 눈물입니다. 릭은 젬마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젬마는 승낙했어요. 젬마는 24시간 동안 사람의 다리를 얻기 위해 동네 마녀에게 물약을 사러 갔습니다. 마녀의 집 문은 잠겨 있었고 쪽지에는 나를 만나고 싶으면 먼저 열쇠를 찾아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젬마가 열쇠를 찾게 도와주시겠어요? 여기요. 젬마는 그 열쇠로 문을 열었고 암호로 열어야 하는 다른 문을 발견했어요. 거기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키가 있지만 문을 열 수 없는 것은? 젬마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키보드입니다. 젬마는 돈이 없었어요. 마녀는 그녀에게 이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만약 내 수수께끼를 맞힌다면 물약을 공짜로 줄게. 하지만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영원히 내 하인이 되어야 해. 젬마는 동의했어요. 나는 4개가 2세트, 6개가 3세트, 8개가 4세트야. 그리고 나랑 딱 어울리는 이름이 있지. 난 누구일까? 젬마는 즉시 수수께끼를 풀고 물약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맞춰보시겠어요? 정답은 반쪽입니다. 젬마는 물약을 받아 마시고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젬마가 약속 장소로 갈 수 있는 길은 3개 있었어요. 첫 번째 오솔길은 뱀파이어가 사는 마을을 지나야 했어요. 두 번째 길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유독성 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마법에 걸린 숲을 지나야 했어요. 마법에 걸린 숲을 지나면 이전의 모든 주문이 모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젬마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날씨가 화창해서 뱀파이어들은 아마 자고 있을 거예요. 릭과 젬마는 3명의 인어라고 하는 식당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현관에는 인어상이 2개밖에 없었어요. 식당 주인 빅터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쉽게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게 빅터의 사업 전략입니다. 행인들이 실수를 알아차리고 주인에게 이를 알려주려 식당에 들어왔다가 점심을 먹기도 하거든요. 릭은 경찰서의 형사입니다. 젬마와의 저녁 식사 도중 그는 경찰서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컨트리하우스의 주인인 제프는 가정부가 자신을 없애려고 했다고 했어요.
전날 밤 가정부가 그에게 디저트로 사과를 주었는데 한입 베어물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릭과 젬마는 범죄 현장에 갔고 가정부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젬마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릭은 사건 현장을 조사하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가정부와 주인 중 누가 거짓말쟁이일까요? 빌은 부두를 걸으며 언젠가 자신의 배를 사서 세계 일주를 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사람들이 가득 탄 크고 화려한 배를 봤어요. 그리고 배를 다시 봤더니 이번에는 배에 혈혈 단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작은 힌트를 드릴게요. 배가 가라앉지는 않았습니다. 배에 탑승한 사람들이 모두 짝이 있어서 외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선장쌤은 빌을 파티에 초대했습니다. 빌은 매우 기뻤어요. 그리고 즉시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선장은 갑판에 있는 3명의 여성을 가리키며 빌에게 제 아내 조지나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여자들 중 누가 그의 진짜 아내인지 맞춰보세요. 이 여자는 선장이 입고 있는 것과 비슷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내라는 뜻은 아니죠. 이 여자의 독특한 결혼 반지는 선장의 반지와 동일합니다. 아내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반지가 전혀 없는 이 여성은 샘의 이름이 들어간 하트 모양의 문신을 팔에 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샘의 팔에도 비슷한 하트 모양의 문신이 있어요. 조지나는 남자들에게 다가가 빌에게 어려운 질문을 했어요. 아침으로 절대 먹을 수 없는 2가지는 무엇일까요? 아시겠어요? 당연히 점심과 저녁이죠. 그들은 빌을 식당으로 데려갔어요. 그곳엔 겉보기에 똑같이 생긴 바리스타 둘이 테이블 뒤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 사이에는 3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벌써 눈치챘나요? 정답입니다. 빌은 조지나에게 그녀의 가족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형제 수가 자매 수만큼 많지만 형제 수는 자매 수의 반밖에 되지 않아요. 조지나의 형제 자매는 몇 명일까요? 맞춰보시겠어요? 자매 4명, 형제 3명이에요. 바리스타 중 한 명이 빌, 조지나, 샘을 위해 맛있는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조지나는 컵을 테이블 위에 두고 손을 씻으러 갔어요. 그녀가 돌아왔을 때 컵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누가 조지나의 커피를 훔쳤을까요? 이 사람 컵에 립스틱 자국이 있네요. 저녁 식사 후 빌은 화장실에 갔고 복도에 있는 수족관 벽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문이 쾅 닫혔어요. 문을 열려면 암호가 필요했어요. 빌은 어떻게 문을 열 수 있을까요? 문에 힌트가 있어요. 노란 물고기요. 빌은 물속의 모든 노란 물고기 수를 세서 숫자를 입력해야 해요. 네, 암호는 13입니다. 빌은 화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4개인 이상한 공간과 이어져 있었어요. 그곳에는 TV와 작은 창문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문 근처 벽에 있었지만 빠져나가기엔 너무 작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TV가 켜졌고 빌에게 단 한 번의 생존 기회밖에 없다는 걸 알렸습니다. 그는 올바른 문을 선택해야 했어요. 3개의 문은 가짜였고 오직 1개의 문만이 그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어떤 문이 진짜인지 빌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그는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오른쪽 문 아래로 외풍이 느껴질 거예요. 빌은 식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웨이터는 맛있는 쟁반 2개로 맛있는 초밥을 가져왔어요.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정답입니다. 저녁 후 빌은 어지러움을 느끼더니 기절했어요. 그리고 으스스한 성에서 깨어났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만약 당신이 내 모든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면 10억 달러를 가지고 이곳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원히 여기 머물러야 하고요. 우선 문을 여세요. 빌은 문을 살펴보았습니다. 비밀번호가 필요했어요. 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고 매우 빠르게 암호를 풀었습니다. 올바른 조합이 무엇인지 맞춰보시겠어요? 4784입니다. 벽을 보세요. 힌트가 있어요. 꽃은 4개고 꽃마다 꽃잎의 수가 다릅니다. 빌은 길고 어두운 복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목소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수수께끼를 잘 들으세요. 볼 수도 느낄 수도 들을 수도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별 뒤에 있고 언덕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빈 구멍을 채웁니다. 이것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다시 옵니다. 이것은 삶과 웃음을 끝냅니다. 무엇일까요? 정답은 어둠입니다. 빌이 대답을 하자마자 누군가가 복도에 불을 켰습니다. 빌은 4개의 문을 발견했어요. 첫 번째 문 뒤에는 강한 추위가 있었어요. 그 길을 선택한다면 몇 초 안에 얼음 덩어리가 될 거예요. 두 번째 문 뒤에는 사악한 뱀파이어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 뒤의 방은 빌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유독가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은 배고픈 상어들이 있는 물탱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은 어떤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는 새벽까지 기다렸다가 두 번째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뱀파이어는 햇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빌은 안전할 거예요. 옆방에서 빌은 이 무늬가 가득한 벽을 발견했어요. 빌이 이상한 그림을 찾아서 다음 도전의 통로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여기요. 빌은 옆방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6m짜리 수영장에 빠졌어요. 수영장은 비어 있었지만 5분 후에 물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빌은 수영을 잘 못해서 무서웠어요. 주위를 둘러봤더니 수영장 바닥에 2m 길이의 밧줄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1.2m 폭의 나무 통과 1m 높이의 금속 금고도 발견했어요. 빌의 키는 180cm입니다. 빌이 수영장에서 안전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어요? 물이 불어나기 시작하면 빌은 통을 꼭 잡아야 해요.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여기요. 빌은 수영장에서 성공적으로 빠져나와 옆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늬를 발견했어요. 이 그림에 숨겨진 버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여기 있네요. 빌은 아름다운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 출구로 이어졌는지 알아내야 했어요. 그녀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봐요, 립스틱을 발랐네요. 거기에 바로 독이 있었어요. 경찰은 누가 그녀에게 이 제품을 줬는지 알아내기만 하면 돼요. 버지니아 델씨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방에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도난당했다고 신고했어요. 누군가가 창문을 부수고 침입했어요. 형사가 그녀의 집에 와서 창문이 진짜로 산산조각이 나서 방이 엉망인 걸 보게 되었죠. 정말 누군가가 그녀를 털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이 모든 게 조작된 거라고 생각하나요?
아무도 델씨 걸 훔치지 않았어요. 창문을 밖에서 깬 거라면 바닥에 유리 조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바닥은 깨끗했고 이건 창문이 안에서 깨졌다는 뜻이죠. 델씨가 꾸민 일인 것 같네요. 여름방학 동안 페니의 친구들은 페니 보고 캠핑에 가자고 초대했어요. 페니는 그런 활동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집에서 TV 보는 게 낫다고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녀는 부모님이 그리스에 같이 가자고 했다고 말했어요. 사실 그녀는 집에 머물면서 TV쇼를 주구장창 보았죠. 페니의 가족은 페니에게 휴가 사진을 보냈어요. 페니는 그 사진을 포토샵해서 친구들에게 보냈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그 사진을 보았을 때 페니가 그리스에 있지 않은 걸 깨달았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페니는 모든 사진에서 같은 옷을 입고 있어요. 아주 수상해 보이네요. 로렌스 부인에겐 10대 딸이 3명 있어요. 보니, 캐시디, 시에라. 그들은 모두 외출 금지를 당해서 집을 나갈 수 없었죠. 그럼에도 한 이웃이 그녀들 중 한 명을 쇼핑몰에서 봤어요. 로렌스 부인이 집에 와서 딸들에게 뭐하고 있었냐고 물었어요. 보니는 하루 종일 책 읽고 있었다고 했어요. 캐시디는 자기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시에라는 정원에 있다가 방금 집에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쇼핑몰에 있던 딸은 누구죠? 캐시디와 시에라 둘 다 신발에 흙이 묻어 있어요. 시에라는 정원에 있었으니 괜찮아요. 하지만 캐시디는 방을 떠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뜻은 거짓말했단 거네요. 이벳은 항상 고양이를 키우고 싶어 했지만 엄마가 고양이 키우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길에서 고양이 한 마리를 발견하고 집으로 데려왔죠. 그녀는 엄마가 보호소에 데려가라고 할 걸 알았기 때문에 동물을 숨기기로 결심했어요. 이벳은 2주 동안이나 엄마가 눈치 못 채게 고양이를 숨길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이벳의 엄마가 딸 방에 들어왔다가 고양이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벳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다리가 다 긁혀 있었어요. 네드는 클럽에서 일해요. 그의 일은 사람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의심 가는 사람이나 21세 이하 사람들을 파티에 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 신분증을 보고 오늘 파티에 참석하지 못할 사람을 네드가 고를 수 있게 도와주세요. 여기 이 여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아 보여요. 들어가게 해주죠. 다음 이 남자를 보세요. 어떤가요? 원더랜드에 사네요? 그런 도시는 처음 들어보는데요. 다시 원더랜드로 가라고 해요. 오늘 밤엔 클러빙은 없어요. 이 여자는 어때요? 괜찮아 보이네요. 또 한 명 더 있어요. 어떤가요? 어때요? 전 보내줄 거예요. 이 아가씨는요? 생일에 월 1이 뒤바뀐 것 같아요. 신분증이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좋아요. 이건 어때요? Yes? 아님 No? (17) 살밖에 안 됐어요. 절대 안 돼요. 좋아요. 뭔가 더 어려운 건 어때요? 레트는 이웃 도시로 운전 중이었는데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났어요. 바퀴를 교체하기 위해 멈췄는데 실수로 바퀴를 고정하는 볼트 4개를 배수구에 떨어뜨렸어요. 칠칠 맡긴 이놈의 손가락. 바퀴를 고정하고 가까운 정비소로 운전해갈 여분의 볼트는 없었어요. 또 인적이 드문 도로였죠. 여길 지나가는 사람은 없었어요. 또 레트의 폰 배터리도 다 닳았어요.
차를 고치고 정비소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른 3개의 바퀴에서 각각 볼트 하나씩을 빼내서 그 3개의 볼트를 사용해 4번째 바퀴를 부착할 수 있어요.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까지 도달하기에 그거면 충분할 거예요. 네바는 로또에 참여하고 있어요. 그녀는 모든 당첨 숫자를 종이에 적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참여할 수 있고 누구도 그녀를 막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네바가 출전하면 다른 사람들과 우승할 기회는 똑같아져요. 왜죠? 네바는 그냥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를 적은 거예요. 어떤 게 정확히 선택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녀의 확률엔 영향을 주지 않죠. 여러분이 버스 운전사라고 합시다. 이 버스 운전사는 작은 마을을 운행하고 있어요. 버스 안에는 7명